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활하게 돼요? 이제 사회, 그렇죠. 사회생활의 다른 말이 똥이어로 뭐예요? 바로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경제와 사람의 마음인 심리예요. 또 행복과도 관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대단히 재밌는 강의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읽는 학문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이 인지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인지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모셨거든요. 초대 손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다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이라고 합니다. 경기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대학에서 대학생들만 보다가 더 생기발랄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오늘 심리학적으로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심리학자라고 하면 대부분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세요. 뭐 우울해요, 잠이 안 와요, 입맛이 없어요. 네, 저도 그래요. 심리학자라고 하면 물론 이런 일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생각을 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 경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생각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뭐 경제니 돈이니 뭐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돈이 별로 없는 분인데 오늘 갑자기 50억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네, 복권 당첨됐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권 우리 모두 한 번씩 당첨되고 싶은 거죠. 복권 사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얻은 적은 있어요 혹시? 네.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벼락을 맞으려면 첫 번째 벼락을 맞고 살아야 돼. 그렇죠? 네, 엄청난 확률이죠. 그러니까 거의 안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 다 날리고 무일푼되고 그래서 훨씬 더 그 전보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쓸 줄 몰라서. 그래서 그걸 쓸 줄 몰라서.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썼을까 이분은? 막 써서 두 가지 경로가 보통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일단 복권이 당첨되면 잠적해요. 잠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숨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버텨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심심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잘 먹기 힘들었던 거, 꽃등심 막 이런 거, 이런 거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혼자 먹기 너무 그렇죠. 왜? 거줄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가까운 친구를 한 명 부릅니다. 그럼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요즘 너무 어려워.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이 하던 사업을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빌려줘요. 네, 맞아요. 선뜻 빌려줍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겠죠? 네. 막 부둥켜하고 너밖에 없다 친구야. 역시 너는 나의 진정한 피를 나눈 형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친구가 가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 그럼 조금 있다가 4천만 원이 필요한 친구가 와요. 또 자기 어려운 걸 막 얘기를 해. 그럼 또 4천만 원을 선뜻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한
2억쯤 필요한 친구가 와요. 이렇게 한 달 정도 계속 빌려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나면 이제 내 돈이 다 떨어졌는데 한 5억쯤 필요한 친구가 와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못 빌려줘요. 그럼 그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의절해요. 내가 너 다른 친구들은 다 빌려줬는데 나한테는 안 빌려주는구나. 화를 내고 이 친구랑 의절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험담을 하고 다녀요. 나는 돈이 무일 뿐인데. 이게 복권 당첨자들이 돈을 날리는 가장 대표적인 과정이에요. 예. 두 번째는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합니다. 일단 집을 바꿔. 예. 두 번째로 뭘 바꿔? 차를 바꿔. 세 번째는 바꿀 게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바꿔. 맞아요. 예, 남학생들은 뭐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하네요. 예. 일단 뭘 바꿔봤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계속 바꿔봐. 그럼 네 번째는 뭘 바꿔? 이젠 주위의 친구들까지 바꿔봐. 예, 다 바꿔봐요. 그랬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꾼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외롭게 다 쓴 돈을 생각하면서 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죠. 뭐냐? 불행하죠. 당연히 불행하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를 잘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돈이 없어졌고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권으로 당첨된 돈을 날리지 않고 잘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또 심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의 위시리스트. 여러분 위시리스트란 말 알아요? 들어봤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순서죠. 이 순서가 있는 사람들은요. 복권에 당첨이 돼도 그 돈을 허망하게 날리지 않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복권을 가끔가다 한 장씩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첨된다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있죠. 이걸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김칫국부터 마셔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큰 돈이 생겼다고 하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평상시에 글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은 친구들과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쯤 복권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되게 웃겨요. 복권을 한 장씩 그냥 주잖아요, 공짜로. 그러면 복권 한 장 얼마예요? 보통 1,000원이죠? 1,000원이에요. 이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사람들한테 딱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쓱 가가지고요. 공짜로 얻은 그 1,000원짜리 복권을 1,000원에 되팔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2,000원 안 팔아요. 10,000원대도 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 이 복권을 공짜로 드리고 다른 학생 시켜서 되팔라 그러니까 5만 원대도 안 팔아요. 왜? 이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의 당첨 금액이 만약에 50억이라고 쳤을 때 50억을 꿈을 꿀 수가 있게 되거든. 50억을.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내 소망. 그렇죠. 내 위시가 나옵니다. 이 위시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꿈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목표가 될 거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민망하고. 그러니까 복권 한 장이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면 그게 진짜 복권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살 수는 없어도 부모님한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복권을 달라고 하세요.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이 한 장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돈에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 이 제목이 있어야만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해서 큰 돈 혹은 큰 부를 이뤘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돈에 제목을 붙이는 이 작업들을 한번 오늘부터라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 저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시리스트를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아, 예. 네,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학생이라 로또를 못 사보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정말 로또 많이 사더라고요. 네. 도대체 왜 사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냥 막연히 큰 돈 있으면 좋겠지. 그다음에 막연히 큰 집 있으면 좋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큰 돈, 큰 집은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어마어마한 뭔가가 대부분 복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구체적인 게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복권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전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서 그 위시리스트란 말 중에 되게 너무너무 좋았고 외국 가보면 전 실제로 느낀데 외국 장 보러 갈 때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한국 사람 아무도 뭐 살지 안 들고 가죠. 근데 정말 외국 가서 슈퍼 가면은 다 이렇게 들고서 그걸 찾으러 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부터 정말 바꿔야겠구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은 걸 쭉 목록을 보면 안 사면 안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목요일 날은 요거 먹어야지. 금요일 날은 요거 꼭 해서 뭐 먹어야지. 요런 이게 자기의 위시 리스트거든요. 정말 위시리스트네요. 네네네. 그 그걸 자체가. 가지고 갑니다. 네. 목적이 있는 소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할 때 돈을 쓴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명품 좋아해요? 네,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명품을 좋아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명품을? 희소성 있는 것에 대한 갈구는 시대를 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비싼 거 이런 거를 떠나서 가지기 힘든 것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봐도 맞춰보세요. 중세 유럽에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기도 했대요. 뭘까요? 눈이요? 흠칫했어요. 응? 금. 사람. 뼈. 아주 유사한 이 내용들을 모아보면 뭐냐면 시체예요. 근데 어떤 시체냐면 기독교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학자라던가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나 시체가 이걸 모으는 게 유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엄청난 가격을 지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체가 남아나질 않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제자들이 머리랑 몸통을 분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뜨거운 냄비에 삶아서 나눠 가져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존경해서 유해를 나눠 갖고자 같이 이제 톱질해서 삶아서 나눠 갖는 거예요. 모두의 추억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기 힘든 것에 대한 열망, 드문 것에 대한 갈증이 표현이 되는 게 명품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 불쌍하네요. 저도 좀 죽어서는 어쨌든 제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명품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뜸 이런 거 물어보죠. 그거 어디서 샀어? 예, 근데 친구가 만약에 이거 시장에서 샀어. 그럼 왠지 이게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호텔에서 샀어. 혹은 면세점에서 샀어. 이러면 왠지 더 좋아 보여요. 이게 우리가 그 물건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서 왔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품 보면 이런 거 있죠.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뭐 이탈리아에서 가죽 만들던 집안이랑 염색하던 집안이랑 싸웠는데 나중에 화해를 해가지고 뭐 가방을 만들었다는 등. 그래서 그게 거기서부터 쑥 건너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을 넣으면 이 물건의 가치가 그거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 이야기에도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품들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잘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도 돈을 지불한다라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그 경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유형의 재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무형의 재화이고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거에도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그런 게 인간이란 존재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혹은 어디서 왔냐를 통해서 당신은 거기에 그만큼 돈을 쓴 게 잘한 거야 라는 생각도 우리가 갖고 싶거든요. 위안도 받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는 게 저도 이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는 사실 많이 생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그럴 때에도
이게 지금 마케팅이라고 우리 경영학 나중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마케팅이 알고 보면 다 심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 심리학 이런 것도 탄생할 것 같아요. 이 유행이 변했잖아요, 그죠? 네. 몇 년 전만 그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애들이 페이스 입고 다니는데. 네. 근데 학생들이 유행에 민감한데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유행은 도대체 왜 만들고 누가 만들어서 유행이 되는 걸까? 사실은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게 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셔츠를 뒤에만 빼고 앞에는 집어넣는. 요즘에 그렇게 입어요, 여학생들. 근데 그게 다시 또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 근데 그게 왜 누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있죠. 우리나라 특히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네. 유행에 민감한 사회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요. 네. 외로운 사람들. 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따돌림 받기 싫거든요. 그런데 따돌림 받기 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랑 똑같이 해야 돼.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따돌림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유행에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게 만드는 그 가장 그 힘센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유행에 민감하거나 유행을 쫓아다니는 거를 너무 그 목매다는 그런 사람들은, 목매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학생들하고 꼭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버는 거는 진짜 열심히 버는 것 같아요. 근데 번 거에 비해서는 항상 없어요. 뭐 이게 뭐 이래 내 삶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월급 딱 들어오고 나서 네. 되게 자신만만해서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2주 정도 살다 보면은 딱 그 빵원이 되더라고요. 2주면 빵원이 돼서. 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제가 돈에 제목 붙이자는 말씀 해드렸잖아요. 네.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돈에 제목을 붙여놓으면 똑같은 돈이라도 그걸 그 제목대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10만 원 있다. 이제 용돈을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2만 원은 비상금이라고 이름 붙이고 한 2번 접어서 지갑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3만 원은 학용품 뭐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러면 다른 돈들은 막 나가는데 이 비상금은 정말 비상시가 아닐 때 쓰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사람이 제목 붙인 대로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 생각 없이 한 방에 쑥 쓴다. 이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의 제목은 몇 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촘촘히 쓰고 그다음에 아껴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바로 그 목적에 맞게 쓴다는 게 돈의 제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통장이 많은 거예요. 부자들은 통장이 여러 개인 이유가 통장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아이 대학 보내는 거, 혹은 요건 우리 아이 취직할 때 그다음에 양복 사줄 돈, 뭐 이거는 여행 갈 돈, 이렇게 다 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만 씁니다. 그러니까 통장도 여러 개 가질 필요가 있지만 통장에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 다음에 걔네한테 이 제목을 한 3개, 4개씩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쓰는 걸 최대한 막을 수가 있겠죠. 전 통장 딱 하나 있는데 이름이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어디 뭐 노하우가 있으세요? 뭐 소비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뭐 저축의 노하우라든가. 저는 예. 저축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고요. 잘 씁니다. 시원하게. 막 기름실이 항상 내리시는구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습관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통장 만들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외국 가서 통장 있는 사람은 걔는 중산층이고 신용 있고 직장 있는 친구예요. 맞아요.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걸 실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외국 많이 가보실 텐데 외국에서 통장 어카운트를 개설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인 거예요. 막 울고 그래요. 그거 개설하고 나서.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로 나도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는 정상인이 됐어라고 해서 울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꼭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토크가 끝났고요. 자, 우리 학생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번 스타벅스 커피는 비싼데 왜 사 먹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스타벅스 커피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왜 찾는 걸까요? 이 스타벅스 같은 이런 그 비싼 커피를 마시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저렴한 사치라고 부릅니다. 저렴한 사치. 왜 우리 가끔 이럴 거 있잖아요. 돈을 펑펑 쓰고 싶어.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싶어. 일종의 사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거기서 제일 비싼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치는 하고 있는데 큰 돈을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위안도 되고 뿌듯함을 또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저렴한 사치는 내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간이니까요. 인간이 기계가 거꾸로 아니니까요. 그런 상품을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4,000원짜리 김밥을 하나 사 먹었는데 김밥치고는 되게 돈이 아까운데도 왠지 뿌듯한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몸에도 좋은 나는 김밥 4,000원짜리 먹는다 네. 이런 느낌으로. 과소비했어 막 이런 게 친구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자, 우리 또 질문 한번 또 받아볼게요. 우리 학생, 아유 멋지네 친구. 네. 방송에서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는데 왜 부러우면 지는 건가요? 부러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지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쓴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부러워야 이기는 거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건 이게 열등감이랑 부러움을 좀 이게 구분하지를 못해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뭐냐면 그게 좋은데 나는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아?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이게 열등감이고 부러운다라는 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야 부럽다라는 말을 너무 잘 못해요. 근데 부럽다라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 부럽네. 이건 뭐예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와 진짜 부럽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진짜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게 돼요 이거를. 그래서 부럽다라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주 쓰다 보면 진짜 부러운 거 이게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돈의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뭐 부러우신 거 있으세요? 좀 부러운 거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뭐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를 이렇게 딱히 부러워했던 적은 근데 진짜 유치한 거 있잖아요. 네. 원빈이랑 사귀는 이나영 이런 거 때문에 그게 사소한 건가요? 아니요 사소한 게 아니라 유치한 거. 엄청 유치하지도 않죠. 그건 인생을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선생님 우리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경제라는 게 뭔가 숫자가 들어가고 계산해야 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데 실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진짜 부자도 될 수 있고 잔고가 텅텅 비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돈의 제목 붙이기를 결국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 좋아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내가 상대방한테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 그럼 뭐 좋아해 하면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뭐 좋아했냐고 또 물어보거든요. 그럼 내가 대답하면서 위시리스트가 생깁니다. 그 위시리스트가 돈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 싫어해 이게 아니라 뭐 좋아해? 뭐 좋아하세요? 이런 얘기들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끝나자마자 정말로 위시리스트 만들고 슈퍼마켓 갈 때 그거 한번 꼭 하는 실천부터 할게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 부러워야 이긴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수 있는 꿈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